자, 넘어갑니다. 42번 보도록 하겠어요. 민족 말살 정책 다 왔죠? 이제 일부 일제 치하로 넘어온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1907년에 고종 강제퇴역 군대 산하고 우리 사법권 박탈하고 치안권 박탈하고 하면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1910년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통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수탈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저지른 만행을 살펴보는 거예요. 1910년도의 통치 방식은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 그래서 이때는요, 곳곳에 헌병 경찰을 배치했고 비인도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강압 정치를 실시하는 거죠. 막 길거리에서 그냥 뻑하면 두드러 패요. 그냥 뭐든지 다 금지하고 정치활동 금지, 집회 금지, 언론 활동 금지, 다 폐지. 자, 이때는 뭐든지 금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수탈은 뭐냐? 자, 이때는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이때 이제 많은 우리 토지들이 일본인 지주에게 많이 넘어가고 친일파들한테 이제 많이 할당이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등기 있잖아요. 왜? 소유권 등기해 주잖아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등기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도 등기소에서도 이제 해주는 건데, 이때 지금처럼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토지를 신고하라 그랬어요. 일본인들이 토지를 신고하래요. 우리 조선인들한테 토지를 신고하면은 합법적인 소유권 제도를 인정해 준다 이랬어요. 등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조선인들이 등기가 뭐래요? 이러고 다 신고를 안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땅을 왜 우리 조선 땅을 왜 일본인한테 왜 신고를 하냐? 하나는 반일 감정, 하나는요, 이러한 신고제 복잡성으로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인들이 뭐라 그래요? 신고 안 한 땅은 다 우리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를 강탈했다 이거예요. 우리 토지를 다 강탈해 간 거예요. 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1919년에 아이고 1919 아이고 3.1운동이 일어나요. 깜짝 놀랐겠죠. 일본 쉽게 말하면 이제 속된 말은 시겁한 거죠. 깜짝 놀랐죠. 우리는 평화롭게 태극기 하나 흔들었을 뿐인데, 그쵸? 일본들은 가서 막 무자비하게 총칼로 탄압을 하죠. 이걸 계기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자비하게 짓밟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친일파를 양성을 해갖고 걔네들을 통해 갖고 민족을 이간질하자. 바뀌는 거예요. 자, 민족 분열 통치. 민족 분열 통치. 같은 말로 문화 통치. 문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조선을 바보 병신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문화롭게 통치한다. 기만하는 거죠. 민족을 기만하더라. 이때는요, 일본의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강탈해가는 그런 정책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한테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그 쌀값이 폭등하고 옛날 식량 부족 사태에 처하게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 1930년대 이후부터는요, 일본이 어떤 그 세계 재패를 위한 만행을 저지르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 맞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까불다가 이제 혼나는 거죠. 자, 1930년대는요, 민족 말살 통치, 조선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민족 말살 통치. 이를테면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하나다. 일선 동조론, 조선과 일본은 같은 동일한 조상이다. 성명, 창씨개명, 이름 바꿔라, 그죠? 일본식 성명. 그 다음에 우리말 사용 금지, 이런 것들. 황국신민서사 낭송을 강요하고, 우리 조선인들한테 그러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천황께 충성을 맹세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우리말 사용 금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는 조선의 씨를 말리겠다 이거예요. 자, 경제적으로는요, 병참기지화. 됐나요? 이거 뭐예요? 병참이란 말이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죠? 조선을, 한반도를 쉽게 말하면 일본이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창고로 쓰는 거예요. 밥그릇, 새그릇, 녹그릇 다 가져가서 무기 만들고, 여자들은 정신대 팔아넘기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내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창기지와. 됐나요? 자, 42번.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자, 이때 언론의 자유 박탈은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이때라 그랬죠? 다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뭐 금지, 뭐 신문 폐간. 됐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50번. 자, 49, 50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해방 후에 1공화국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이건 연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49, 50 좀 연결돼 있죠? 자, 1960년 우리 이제 1948년도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1공화국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제 많은 비리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게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그분의 뭐 자손이란가 저는 허씨입니다. 참고로 이 씨가 아니에요. 그때는 꼭 대통령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었죠. 그렇죠?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때는 상당히 그 교육 수준도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만 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죠.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우리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의원 내각제 개혁과 양원제로 골자라가는 이런 민주화를 막 추진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끌어갈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1961년에 자, 빛나는 투스타를 휘날리며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5.16 군사혁명. 자, 그리고서 1963년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공화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정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74년에 4공화국 유신체제 시작된 이래로 79년도에 자, 10월 26일 날 시바스리가를 마시다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다음 대통령이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죠. 잠시 이제 아주 그 짧죠. 한 한 달 반 좀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79년 12월 10일에는요. 박정희 군부 세력의 어떤 그런 쿠데타를 뒤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빛나는 머리를 휘날리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12.12 사태를 일으키시죠. 이어서 1980년도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1980년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대통령 비리로 혁명이 일어나고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은 총 맞아 돌아가시고 또 쿠데타에 제발 그만하자. 우리는 민주화를 요구한다. 이게 뭐냐? 5월 18일 날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 명칭이 여러 가지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도 하고요. 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민주항쟁 또는 민주화운동인데 광주에서 가장 치열했어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도 말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5.18까지 이어지고 우리 5공화국 정권 때죠. 자, 어쨌든 1987년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또 한 번 크게 증폭이 되죠. 그래서 60민주항쟁. 우리는 1987년 그냥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국민들이 가장 염원했던 건 뭘까요? 이때 가장 염원했던 건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죠.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 우리 역사예요.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죠. 이 전부터 요구는 했지만 이때 아주 어쨌든 우리 1987년에 가장 강하게 우리가 열망했던 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죠. 자,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하죠. 자, 6.29 민주화 선언을 함에 따라 드디어 우리 손으로 이제부터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자, 5년 단임에 직선제 개헌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헌법 개정을 하죠. 이어서 1988년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더라.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역사를 물어봤고요. 제가 알려드렸고요. 49번 문제는 이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0번 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문제죠.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
50번. 다음 중 박정희 정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민간주도.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군부 세력에다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그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한 건 아니었죠. 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고 좀 강압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자, 어째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주관식은요. 제가 좀 스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번에 다음 내용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왕의 이름을 쓰시오. 장수왕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관계토대왕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김부식이 인종 때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사와 이련이 충렬왕 때 편찬한 것으로 불교사 중심 단군의 건국 이야기수로 고유문화의 전통을 중시한 역사서 두 가지 삼국사계와 삼국유사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8번 문제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두제도 과거제도와 음서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여기 북벌이 나와 있는데 북벌은 여러분들 요 역사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하죠. 광해군,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예요. 광해군이 즉위할 때 외교정책, 자, 중립외교를 추진하다가 광해군이 어때요? 폐륜적인 정치를 저지름에 따라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광해군을 패하고 인조를 즉위한단 말이에요. 인조 때 가서는 정권도 붕당도 다를 뿐만 아니라 외교 노선도 다르죠. 친명 배금 정책. 그게 따라 나타난 호란, 그죠? 병자호란 정묘. 여기 나와 있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어서 나타난 게 북벌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우리 지금 50개, 객관식 50개 하고 주관식들 좀 스킵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기 지워갖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건 해설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해설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공부 방법론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그 세 가지 초점을 맞춰갖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안에 이제 실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